여러분, 저는 오늘 미세먼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더욱더 걱정이 많죠. 솔직히 이게 중국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중국이 빨리 발전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사실 공장보다는 석탄 발전소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이런 걸 봤어요. 제조업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소각장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와 있었던 게 발전소랑 소각장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에 공업지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면 안산이라든지 그리고 인천 이런 곳에, 근데 저는 거기 갈 일이 있었을 때 하늘을 가끔 올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상했던 만큼 하늘이 뿌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공장에서 내뿜는 이 매연은 석탄 발전소나 소각장에서 내뿜는 매연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 공장은 태워서 없애는 거, 그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열을 가할 일이 있을 거고 그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석탄 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건 다르죠. 태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 당연히 가장 큰 원인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지도를 보시면 가끔 경기도보다 충청도가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충청도의 석탄 발전소가 꽤 많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중국이 아직 석탄을 주 연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죠. 연탄을 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가스가 아닌 석탄으로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데우고 있습니다. 그걸로 중국도 똑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자기들이 더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왜 피해를 주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피해를 주자고 중국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는 건 그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최대한 석탄 사용을 자제하고 규제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 바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했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이 돼서야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바꾸고 싶다고 확 바뀌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몇십 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더 이상 석탄을 연료로 쓰지 않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석탄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굳이 고수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중국이 한 푼이라도 더 싼 연료를 써야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거지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 석탄을 쓰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겨울에 오들오들 떨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바꾸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우리를 우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물건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식주랑 관련된 문제예요.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이 나오냐 차가운 물이 나오냐, 이게 생활에서 따르는 어쩔 수 없는 미세먼지다 보니까 좀 해결하기 민감한 그런 측면이 있죠. 이걸 해결하다가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에게 욕먹으면 우리나라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각자 플레이 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양국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규제를 할 수는 있지만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주요 원인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겠죠. 지구온난화라든지 해서 항상 대기오염에 대한 포커스는 공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대기오염이라면 굉장히 터치하기가 민감한 문제이긴 하겠죠.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로 아닐 때는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다가는 아무런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석탄을 주 연료로 활용을 하는 지금 중국 경제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금방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011, 016 이런 번호 전부 다 010으로 바꾸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렸죠. 보상금 타려고 알박는 분도 있었고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분도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전 국민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거죠. 최대한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모아놓고 피해 현황을 분석을 하고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중국에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게, 지금은 중국이 국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국제적 위상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지만 나중에 중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자국의 이미지를 관리해왔던 것처럼 중국도 패권을 잡으면 자기들의 이미지를 관리를 해야겠죠. 이 국가 브랜드라든지 이미지를 신경을 써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미세먼지로 한마디씩 하면 뼈 때리는 팩트로 다가오겠죠. 안 그러면 전 세계가 등을 돌릴지도 모르니까요. 뭐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자료를 모아놔서 얻어낼 수 있으면 얻어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라는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만 짜증나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자국 내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이고요. 이걸로 서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석탄을 주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양보하기는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한쪽이 젖었을 때 나머지 한쪽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 없이 양쪽이 팽팽하게 가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 중국이 석탄을 버릴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